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질문하는 이유가 혹시 판별식 쓰려고 시도했나요? 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셔야 복소수의 상등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x도 실수고 a도 실수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얘가 0이겠죠 뭐. 식은 2군요. 그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일 거기 때문에 이거 풀면 a 값 나오겠죠? 그죠? 예. 지금 개수의 이미 실수 조건이 다 주어져 있는데 지금 얘도 개수 입장인 거죠? 이제 i를 문자로 생각하면 그죠? 예. 그러면 그냥 복소수 상등 이용하시면 되니까. 개수가 복소수 범위일 때 판별식은 안 되는데 근의 공식은 되죠. 근의 공식은 되는 건 아니고 판별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의 공식이 잘못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근호 안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값 전체가 실수였으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복소수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복소수가 저절로 던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호 안이 양수냐 음수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만 복소수인 경우에도 판별식을 중근 조건일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근호 안이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단 그 중근이 실수 중근인지 허수 중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중근인 것만 하는 거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그 복소계식 때문에 바깥쪽에 복소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굳이 쓰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근각계수 관계를 풀 수 없냐? 풀 수 없냐? 쓸 수 있냐? 근각계수 관계를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볼 수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니네 상식이 깨지는 게 선생님 x가 2인데 지금 나머지 하나 실근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실계수에서만 그런 거예요. 켈레건 정리는 실계수에서 성립하니까 이 방정식은 2라는 실근과 다른 하나의 복소근을 가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근각계수 하기 위해서 합이 마이너스 4i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복소근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켈레건 정리는 실계수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성립하거든요. 아시겠죠?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네. 근데 어차피 이거 2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2는 찾아야 돼요. 그럼 2가 나왔는데 굳이 a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의 허근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 근이 x는 2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마 마이너스 2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예, 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둘을 곱해가지고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i인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i니까 a 마이너스 8i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소수의 상등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타당한 접근일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근각계수가 사이 관계가 그렇죠. 성립하죠. 네. 왜냐면 근각계수 관계 유도 과정을 보면 그냥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소수 보니까 인수분해 하더라도 전개했을 때 계수가 맞춰지는 건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난도 3번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도 처음에 이걸 차공식을 쓸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는 게 차면 누가 큰지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큰지 알아야 되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파 누가 베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베타 누가 알파인지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네. K하고 1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러시면 아니 그냥 1 이러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요 방정식 근이요 x는 마이너스 k분의 1하고 2가 나오거든요. 얘도 인수분해가 돼서 요 근이 2하고 2k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알파와 감마는 같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2가 같은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가 베타, 얘가 감마인 이런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이 그냥 대입만 하시면 2 더하기 k분의 1 요게 2k-2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근의 공식으로 그냥 k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차 공식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차가 아니었어요. 그죠? 차라는 큰 놈을 작은 놈 빼야 되는데 그러면 대수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근이 뭔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닌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바라봤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예요. 미정계수를 포함한 상태로. 그래서 저도 밑에 내려갔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인수분해 되는구나 이거 알았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포함한 방정식도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 건 3차에서는 되게 흔한 일인데 2차에서는 이렇게 썩 흔한 일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독특한 거고요. 12번입니다. 정재가 이 문제를 찍어푼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찍어푼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그냥 찍어풀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 알죠? 그러면 합이 3이고 절대값이 합이 9니까 당연히 6하고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이거 말고 없잖아요. 그거 진짜 많네. 이건 그점 맞네. 딴 방법 진짜 없어요. 없지. 일단 절대값의 합과 합이 그러니까 절대값의 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2부호인 거 알죠? 네, 2부호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럼 풀어보면 가령 뭐 알파든 베타든 둘 중 하나가 음수일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마삼이고 베타가 6인 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간주를 해버리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9 이렇게 풀리죠. 그럼 연방 풀면 되죠. 그죠? 이게 사실 찍어푼 거라기보다는 그냥 타당한 풀이에요. 알겠죠? 네. 다음 15번. 15번이 아마 그 2차 방정식 지금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2차 방정식 여기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단연간의 경험으로 맞추는 것 같고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식이 복잡할수록 뭘 의심하냐면 약분. 그냥 무조건 약분이에요. 근데 그 약분 하려고 뭐 이상 그냥 무조건 약분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식의 변형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소분해. 분자를 먼저 관찰해 볼게요. F10-2F8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알파의 10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10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의 8제곱 플러스 2베타의 8제곱이니까 문제를 푸는데 실패한 학생들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나요? 네. 이건 맞아요? 누구 나갔어? 누구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방정식을 보세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알파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4알파의 9제곱 마이너스 4베타의 9제곱입니다. 근데 F9는 알파의 9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9제곱이죠? 네, 답은 4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문제 못 푼 이유는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아직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각하고 단정기가 얇다.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대한 깊이가 얕아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알겠죠? 네. 방정식의 네. 근의 의미다. 근데 저 FN식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누가요? FN식이 인수가 된다고요? 번에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가지고 뚜블 알파 n-1제곱, 알파 n-2제곱 베타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개 되긴 되는데요. 풀 수 있잖아요. 네, 되긴 되는데 아니 이게 보이는데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아니, 4배타네 4배타네 그죠? 네. 물론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거라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이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 그걸 요구하진 않는군 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똑같은 식을 써놓고도 어떤 학생은 풀고 어떤 학생은 못 푼다 이런 측면에서 네. 저를 학생이라고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식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아까 되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꾸 그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건 무가치 했어. 아니 우리가 늘 가치 있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무가치한 일도 하는 거지. 시행착오. 23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에서 이미 뭘 하고 싶어요? 판별식을 쓰고 싶은데 P의 제곱 마이너스 4Q예요. 그럼 이게 네거티브하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죠? 맞아요? 그럼 Q는 무조건 양수야겠군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참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켤레근 정리를 조금만 이용하시면 얘 둘은 켤레거든요. 그러니까 Z2는 Z1 바예요. 그러니까 Z1은
2Z1 바인 거죠. 맞아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Z1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Z1은 A 플러스 BI를 보면 A 플러스 BI가 2A-2BI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복소수의 상등에서 A는 B는 0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러면 Z가 허수라는 조건에 위배되죠. 맞죠? 그래서 이딴 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뭘 읽어내셔야 되냐면 켤레문정이기 때문에 Z2는 당연히 Z1 바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디귿 보기는 그럼 뜻이 뭐예요? 그냥 Q가 1이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지 않나요? 근과 기세의 관계에서 이건 Z1과 Z1 바의 곱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이니까 Q일 거 아닙니까? Q가 1이라는 얘기인데 Q가 1이면 P 더하기 Q가 1이라는 건 P가 반드시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뭐 멍멍이 소리예요 이게. 그냥 개소리죠? 네,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Z1, Z2는 켤레인 거예요? 네, 켤레예요. 무조건 켤레예요. 왜냐면 아, 그래서 정수 PQ잖아요. 지금 실수 PQ죠. 그럼 실기수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켤레근 전기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복소수가 근이면 반드시 그 켤레 복소수 역시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Z2는 Z1의 켤레이다가 이 문제의 푸는 핵심입니다. 니은 디귿 보기 다 판정한 핵심이죠.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일단 기억은 쉽게 판정하셨죠? 굳이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죠? 디귿만 보면 되죠? 네. 네. 니은은 왜 안 돼요? 판별식 써보시면 0보다 큰 하다 나오죠?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알겠고요. 그럼 디귿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근데 디귿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두 근의 합이 빵. 0이라는 소리입니까? 맞아요? 근데 두 근의 합이 0이라고 해서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은. 00. 그래요. ABC가 00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너는 왜 줘요? 투근의 합이 0이면 다. 두 근의 합이 0이면 부가 서로 다른 수식을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0하고 0은 안 되나? 그러니까 00이라. 00은 근데 안 되죠 어차피. ABC가. ABC가 0이 아니니까 00은 그냥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0 대입하면 나머지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밖에 안 남는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 될 수가 있나?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죠 사실. 각자가 0이 아니어도 적당히 잘 곱해져가지고 믹싱 되면서 0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는 건 확실한데요. 네. 확실한데요. 그죠? 그래서 디귿을 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전 시도를 했어요. 네, 직관으로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디귿을 그냥 판별식을 써보죠. 그럼 뭐 나와요? 아까 판별식 써보면 그 뭐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j 이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가 뭐였냐면 이거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였죠. 그 정의한 거고. 근데 이게 이미 0인 상태죠.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나와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음수다 이거만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디귿 보기가 참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판별식이 나오니까 그지 0보다. 그렇죠. 합이 실근인데 합이 이제 뭐 0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호가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00은 안 될 것 같으니까 00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죠? 되나? 아니 근데 될 수도 있다고. 어차피 이걸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않겠어요? 그죠? 아까 00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우연찮게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얘가 음수임을 보려고 하죠. 그럼 얘가 음수임을 보여준다면 0이 아니다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 경우가 배제되죠. 어차피 상관없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이게 0이 아니다를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저건 뭐죠? 세 문자의 관계식이죠. 세 문자의 관계식이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 세 문자의 식을 두 문자에 대한 식으로 줄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A로 묶으면 얘가 B 더하기 C 더하기 BC인가요? 이 식이 맞아요? B 더하기 C 대신에 마이너스 A 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맞아요? 여기다 더하기 BC 쓰시면 여전히 세 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라고 쓰고 C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쓰셔야겠죠? 아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B 나옵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나온가요? 근데 이게 항상 양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아까 확인했죠? 이게 항상 음수죠? 그럼 이게 음수죠? 그죠? 맞죠? 예. 네. 맞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음수예요. 얘가 항상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 0은 해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0이었다면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타당하죠? 잠깐만 이해 중인 것 같은데. 네. 다른 생각. 다른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요? 어차피 근데 판별식이 0 이상이잖아. 판별식이 0 이상이라고요? 네, 0보다 크다. 크다. 네, 맞아요. 근데 ABC 0 아니고 A 불 B 불C가 0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저 자체가 증명된 거 아니에요? 0보다 크다고요? 누가요? 판별식. 저것도 판별식이고. 얘가 양수이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판별식은. 무조건 가지잖아요. 무조건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원래 판별식 쓰면요 그냥 그러면 A 2분의 1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조건 실근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아니니까. 근데 0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아니 0이 아니지. ABC가 0이 아니니까 응. 그러면 저게 무조건 0이 안 되죠. 판별식 0이 안 되니까 저것도 0보다 커야지 않나요? 판별식이 그러니까 0이 되려면 원래 판별식을 쓰는 판별식이 0이 되려면 A는 B는 C이면 0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0, 0, 0. ABC가 0이 아니 A는 B는 C는 A, B, C가 같으면 0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맞다. 근데 B는 C는 0이 안 되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수식이구나. 0보다 커야 되죠. 0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이게 0이고 그러니까 저게 0이 되려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보여야 되는 게 부호가 다른 두 식은이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보다 작다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원래 쓰면 2분의 1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가 있으니까 그게 0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저 디귿 조건에서. 왜냐면 A는 B는 C는 0이 안 되니까. 될수 없습니다. A는 B는 C는 왜냐면 그러려면 다 0, 0, 0이어야 되는데 ABC가 0, 네. 0, 0, 0이 안 크다. 되니까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러면 무조건 2부여야 한다 이거죠? 두 근이니까. 저것도 판별식이잖아요. 저거. 그러면 저거 자체 부호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식을 써보면 제가 이제 식을 안 썼는데 저게 아마 판별식을 써보면 A-B지 그 2로 묶어서 뭐 2분의 1 묶어서 아닌가 사실은? 네, 그죠? 2분의 1 해가지고 묶으면 완전 제곱이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죠? 예. 근데 A랑 B랑 C랑 저기 어차피 합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랑 B랑 C랑 같으려면 0으로 같아야 되는데 0으로 같은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조건만 보면 디귿에서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맞는 말입니까? 무조건 네. 판별식이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0보다 크다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야 되는데 그렇네. 두 근의 합이 0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2부호겠네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하튼 뭐 수식을 보이고 싶은 학생은 저렇게 관계식 주어지면 한 문자 소거하는 얘기니까 성취에 소거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다 했나요? 5번 있어. 5번 있나요? 네. 모두 정수인 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정수근이기 때문에 때려 맞추기 아니에요? 저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근을 여기에 정수근을 제가 알파라고 해보죠. 여기에 정수근은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서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 곱하기 32 마이너스 A 알파 요놈이 16이어야 됩니다. 그냥 대입해서 적당히 2항에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맞죠? 마찬가지로 베타 곱하기 7 마이너스 B 베타 요놈의 곱이 A여야 합니다. 이때 A, B는 자연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쨌거나 뭐냐면 16의 인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A는 자연수예요. 맞죠? 그러면 알파가 음의 정수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알파도 자연수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까? 알파가 자연수로 생각이 되죠. 왜냐면 알파가 음의 정수면 이 값이 2니 뭐 32보다 커지죠. 그럼 여기다 정수급표 16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알파도 자연수고 A도 자연수일 것 같아요. 0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없죠. 0이면 32 곱하기 알파가 16 나와야 되는데 알파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아,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알파도 자연수고 A도 자연수니까 숫자 한번 때려 맞춰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도한 건 여기가 4 A가 7 알파 여전히 4 이러면 4, 4, 16이죠. 동의하냐?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넣어보자. 그럼 A가 7이 여기 7이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7은 1 곱하기 7이라서 1 곱하기 7이라서 안 되죠. 이게 1, 7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7, 1 이거나 맞아요? 근데 7, 1은 아예 안 되죠. 벡터가 똑같이 7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이러면 여기가 7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수 B를 넣으면 0 나와버리지 1 넣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1, 7밖에 없는데 1, 7 넣어도 B가 0. B가 0이 되버리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버립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번에는 알파를 2로 보겠습니다. 알파를 2로 보면 A가 10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2, 8, 16 되는 거죠. 사실 경우수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립하죠. 그럼 여기가 2예요. 맞아요? 아니 12. 12. A가 10이니까 그럼 뭐 3, 4, 10이 이딴 거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베타가 3이고 B가 1이고 다시 베타가 3이면 여기 때문에 성립하겠네요. 맞죠? 맞죠? 그래서 A는 12이고 B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합이 13이에요. 참 정수구 조건이니까 인수, 약수 이용해서 그냥 적당히 몇 개 넣어보시면 답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건 하실 수 있어야겠죠. 물론 이것도 안 됐으면 뭐 다른 시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제가 처음에 이걸 해본 게 좀 4, 4 이딴 게 답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 4를 먼저 시도해본 거죠. 1, 16 이런 극단적인 것보다 4, 4 중심으로 조금씩 이렇게 인수를 이동시켜가면서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 트라이 만에 얻어 걸린 거죠. 그런 겁니다. 정수권이니까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자연수의 정수권은 이렇게 안 푸는 풀이가 뭐 보통 소개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건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본인들도 풀 때 이렇게 풀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죠? 풀이를 굳이 서술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됐습니까? 뭐 좀 찜찜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걸 훈련하십시오. 굉장히 파워풀한 풀이 기법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무조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50분 내에 주어진 문제들 다 풀고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죠. 이걸 일반적으로 접근한다고 막 정수근이면 실수근이니까 판별식을 좀 써볼까 막 이러고 있으면 풀이가 한참 늘어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연수권에 정수근이 쓰면 이런 풀이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계속 해보셔야 되고 되게 웃긴 게 인간의 머리 생각보다 좋아요. 이런 시도를 계속 해보시면 저도 잘 보여요. 나중에 되면. 알겠죠? 되게 잘 보여요. 혹시 뭐야 이러면 되겠잖아 이러면서 그냥 과자 먹게 되죠. 더 이상 궁금한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였나요?